chào các bạn.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새로운 주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에 관련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우리 초급 수준을 마친 학습자분들이라면 날씨 정도는 배우셨으니까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오늘은 조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언제나처럼 질문을 듣고 올 텐데 날씨 키워드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ãy kể cho tôi nghe về thời tiết của nước bạn. Thời tiết từng mùa như thế nào? Bạn thích mùa nào nhất? Hàn Quốc có 4 mùa: mùa xuân, mùa hè, mùa thu và mùa đông. Vào mùa xuân, trời ấm và đẹp. Mùa hè, trời rất nóng và có nhiều mưa. Mùa thu trời mát và có lá phong nên phong cảnh rất đẹp. Mùa đông trời rất lạnh và có khi có tuyết. Tôi thích nhất mùa thu vì có thể ăn mặc thoải mái và dễ đi dã ngoại. 네, 질문 잘 들어보셨나요? 자, 날씨 문제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날씨라는 단어, thời tiết 혹은 기후라는 단어, 기호 이런 단어들이 이제 키워드로 사용이 됩니다. 자, thời tiết 이 단어, 기호 이 단어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게 딱 들린다면 아, 날씨 문제가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역시 묘사 관련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날씨와 계절 묘사를 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입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계절별 날씨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계절별 날씨만 얘기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내가 어떤 계절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한국 có 4 mùa, mùa xuân, mùa hè, mùa thu và mùa đông.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한국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mùa xuân, 봄, mùa hè, 여름, mùa thu, 가을, 그리고 mùa đông, 겨울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계절별 날씨 보도록 할게요. vào mùa xuân, 봄에는 trời ấm và đẹp. 자, trời ấm và đẹp. 날씨가 따뜻하고 그리고 아름답다. mùa hè, 자, 여름에는요. trời rất nóng, 날씨가 매우 덥고 그리고 có nhiều mưa. 자, 요즘 따라서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죠. 그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할 때 có mưa 사이에 nhiều 써주셔도 되고 이 nieu를 뒤로 보내도 사실 상관없어요. có mưa nhiều 해도 역시 비슷한 뜻이 됩니다. 자, 이때는 니우가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앞에 형용사로 쓰이냐 아니면은 뒤에 와서 부사로 쓰이냐 그 차이기 때문에 니우의 위치는 무어 앞에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됩니다. 자, 무어 투. 자, 가을에는요. 가을은 저희 맛 날씨가 시원하고 그리고 라퐁. 자, 이런 얘기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가을에 정말 예쁘잖아요. 라퐁 단풍이 있습니다. 는 그래서 퐁cảnh rất đẹp. 풍경이 매우 아름답죠. mùa đông 겨울에는요. trời rất lạnh, 날씨가 매우 춥고요. 그리고 có khi có tuyết. 자, 눈이 온다. có tuyết 해주시면 됩니다. 눈이 온다. có tuyết. 자, 뭐 할 때도 있다. 자, 뭐뭐 할 때가 있다. 이런 말 할 때요. 베트남어로 có khi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자, tôi thích nhất mùa thu vì có thể ăn mặc thoải mái và dễ đi dã ngoại. 자, 그래서 이렇게만 끝나면은 문장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내가 좋아하는 계절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 뭐, 투,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자, 왜냐하면 거thể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안막. 자, 우리 패션에서도 이거 공부를 했었는데 안막 하게 되면 옷차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옷차림을 하다. thoải mái. 편안하게 옷차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ễ 쉽기 때문인 거죠. 자, đi dã ngoại. 자, 여러분 그 소풍 가는 거 혹은 야외로 나가는 거 이런 거를 đi dã ngoại 라 그래요. đi dã ngoại 소풍 가는 거 혹시 야외로 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즐기러 날씨를 즐기러 나가는 것들 đi dã ngoại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가을을 좋아하는데 편안하게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풍 같은 거 야외로 나가는 거 쉬워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날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꼭 날씨 걸려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날씨 관련해서 두 번째 유형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처럼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ãy cho tôi biết về một trải nghiệm đáng nhớ liên quan đến thời tiết khắc nghiệt. Vấn đề mà bạn gặp là gì? Và bạn đã đối phó với tình huống đó thế nào? Mấy năm trước,
có bão to nên gây thiệt hại nặng cho nhiều thành phố ở Hàn Quốc. Các con đường bị ngập nước nên ảnh hưởng đến giao thông. Tôi đợi mãi mà không thấy xe buýt nào. Tàu điện ngầm bị dừng, không đi được nữa. Lúc đó là giờ tan tầm tắc đường quá, nên tôi từ bỏ việc về nhà và đi đến một khách sạn để ở lại. 자, 날씨 관련해서 첫 번째 유형은 질문이 참 쉬웠는데요. 자, 두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이 문제도 잘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로 날씨가 굉장히 이제 이상 기후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즌에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극단적인 날씨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경험을 묘사를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아열대성으로 기후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온 내용,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극단적인 날씨 경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와 대처, 이런 거,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천천히 볼게요. Mấy năm trước, có bão to nên gây thiệt hại nặng cho nhiều thành phố ở Hàn Quốc. 자, 조금 이제 언론적인 내용이 들어서 어렵네요. 자, mấy năm trước, 몇 년 전에요. có bão to, 아주 큰 태풍이 와서 자, 태풍이 온다, 태풍이 친다 이런 거 có bão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큰 태풍이 와서 그래서 자, gây thiệt hại. 자, 이거는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제일 좋아요. 자, 손해를 야기하다, 피해를 끼치다, 피해를 야기하다, 피해를 끼치다, gây thiệt hại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떤 피해? 아주 무거운 피해, 심한 피해를 끼치다. 네, 이렇게 할 때 심한 피해를 야기하다. 이렇게 할 때 gây thiệt hại nặng. 어떤 정도가 심하다라고 우리나라 말은 표현하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무겁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낭이라는 단어, 병 관련해서 병 관련해서 그 중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낭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어떤 손해가 막 심하다 이렇게 할 때도 이 무겁다라는 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뭐에 이제 극심한 피해를 끼쳤어요. 어떤 뭐에? 한국의 많은 도시들에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와 대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Các con đường bị ngập nước nên ảnh hưởng đến giao thông. 자, 각 길들은 자, 우리 길 앞에는 종별사 꼰을 붙입니다. 자, 예외의 표현이죠. 자, 원래 꼰은 어디 붙죠? 생물 앞에 붙여요. 그래서 뭐 꼰쪼, 꼰매어, 꼰키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 앞에 주로 많이 붙이는 걸 보셨을 텐데 길, 그 다음에 사람, 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 이런 것들은 생물이 아님에도 베트남 사람들은 꼰이라는 단어를 종별사를 씁니다. 이건 해석은 안 해요. 해석은 안 하는데 자, 이 정도 문장 구성이 됐는데 종별사를 안 쓰면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까꼰드엉 이렇게 외워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종별사를 언제 쓰고 언제 안 써야 되냐 이게 좀 큰 딜레마긴 한데요. 중급 수준에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종별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길들이 어떻게 되냐? 미응업nước. 자, 응업nước 하면은 이렇게 길이 그 홍수가 그러니까 물이 찬 거예요. 응업이 이제 막히다 이런 뜻으로 자, 그 물이 차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수되다. 자, 이 말이 오네요. 침수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길들이 침수되었어요. 그래서 ảnh hưởng đến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디에? giao thông, 교통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tôi đợi mãi mà không thấy xe buýt nào. 아, 그때 밖에 있었나 봐요. 제가요, đợi mãi. 자, mãi 하게 되면은 동사 뒤에 들어가는 mai의 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그 동사를 하는 게 뭔가 영원히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mai라는 단어가 영원히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동사 뒤에 나오면은 이 동사를 내가 정말 끝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뭐뭐 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 동사 다음에 my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없이 기다린 거예요. 너희 my? 네, 한없이 기다렸는데 그랬는데도 콩터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세부잇나 어떤 버스가 보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정류장에 있었나 봅니다. 자, 다우디엔엄 미승. 자, 그리고 버스도 안 보이고 그래서 지하철 타려고 내려가 봤더니 자, 지하철은 미승 정지됐어요. 자, 지하철이 정지된 상황이 나한테는 불리한 상황이죠. 그 지하철한테도 지하철은 어쨌든 오가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정지된 상황이니까 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B를 썼습니다. 콩디드 nữa. 자, 지하철도 정지돼서 더 갈 수가 없었어요. 룩도 그때가 저 딴덤 아이고 자, 저 딴덤 하면은 그 퇴근 시간입니다. 저 딴덤 외워버리세요. 저 딴덤 퇴근 시간이에요.
자, 퇴근 시간이라서 딱 똥과 길이 엄청 막혔습니다. 그래서 tôi từ bỏ. 자, 어이구 어떡해. 자, 나는 포기했어요. từ bỏ, 포기하다. 자, việc về nhà, 집에 돌아가는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đi đến một khách sạn, 어디까지 갔어요? 한 호텔까지 가서 내 얼라이 묵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자, 길에 갇히고 교통수단도 안 가고 그래서 집에 못 가고 호텔에서 어째 묵을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인 날씨 경험을 묘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극단적인 날씨 경험, 뭐 돌풍이 일어났다든지 우박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럼 또 단어를 또 새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준비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준비하시면 좋은 오픽 답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제는 은행이에요. 은행. 자, 은행이 나온다고 문제가. 자, 여러분 은행은 베트남어로 ngân hàng 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들으면서 이 키워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네, 귀를 기울여 볼게요. 질문 듣겠습니다. Hãy miêu tả về ngân hàng của nước bạn. Ngân hàng thường nằm ở đâu và trông như thế nào? Ở Hàn Quốc có rất nhiều ngân hàng. Các ngân hàng thường nằm ở trung tâm thành phố hoặc khu vực người dân sinh sống. Bình thường, ngân hàng ở tầng 1 của các tòa cao tầng nên rất dễ đến. Các ngân hàng trông rất hiện đại và sạch sẽ. Khi vào ngân hàng, tôi có thể thấy một quầy giao dịch rất dài. Các nhân viên ngân hàng làm việc ở đó. Khách thường ngồi chờ trên ghế ở đối diện. 네, 우리 응원항 질문 잘 들어보셨나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을 묘사하는 문제, 자, 그거에 대한 답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 묘사할 때요, 위치 일단 얘기해 주시고, 은행 관련한 그 모습에 대한, 은행의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보도록 할게요. ở Hàn Quốc có rất nhiều ngân hàng. 자, 이걸로 도입하면 좋죠? 자, 한국에는 매우 많은 은행이 있습니다. Các ngân hàng thường nằm ở trung tâm thành phố hoặc khu vực người dân sinh sống. 자, 이 은행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볼게요. 남어, 자, 남어 하면은 어디에 위치하다라는 뜻이죠. 중tâm thành phố, 자, 중tâm thành phố 하면은 시가지, 도시의 중심, 시내 정도 되겠습니다. 자, 또는 자, 쿠북, 자, 구역, 지역 되겠습니다. 의전, 자, 의전이라는 단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의전은 뭔가 이렇게 주민, 시민, 국민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어떤 행정구역에서 나라가 어떤 행정구역을 잡고 그 나라를 관리해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그런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 국민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주민들이 싱송 살아가는 구역에 시내나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민 거주 구역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bình thường ngân hàng ở tầng 1 của các tòa cao tầng nên rất dễ đến. 그래서 우리 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에 들어가 있는지 묘사하는 문장이네요. 자, 빈트용 하면은 보통, 일상적으로 보통 ngân hàng, 은행은 어디에 있나요? tầng 1, 1층에 있습니다. 자, 뭐의 1층에? các tòa cao tầng, tòa cao tầng 하게 되면 고층 빌딩이에요. 고층 건물, 고층 빌딩을 tòa cao tầng이라고 하죠. 자, 고층 빌딩의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rất 매우 쉬워요. then, 자, 오는 게 매우 쉬워요. 가는 게 매우 쉽습니다. các ngân hàng trông rất hiện đại. 은행들은요, 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자, 우리 묘사할 때 이 쫑이라는 단어 빠져서는 안 되겠죠?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어때 보여요? rất hiện đại. 다 새 거죠. 현대적이죠. 새 거인 걸로 보이고 현대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어때요? 네, 싹새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더울 때, 보통 추울 때 많이 은행으로 많이 대피하잖아요. 자, khi vào ngân hàng, tôi có thể thấy một quầy giao dịch rất dài. các nhân viên ngân hàng làm việc ở đó. 자, 우리 은행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에 대해서 묘사를 한 문장이네요. 자, khi vào ngân hàng. 자, 은행에 들어갔을 때 또 저는요, 겉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뭘 볼 수 있어요? 자, quầy giao dịch. 자, 이거 좀 단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은행 딱 들어가시면 은행원 분들이 이렇게 바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책상, 데스크 같은 거에 앉아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딱 창구가 있고 창구. 그래서 그런 창구를 베트남어로 꼬이 자오지키라고 해요. 일단 이 꼬이라는 게 약간 우리 이렇게 허리 정도까지 오는 그런 바 같이 생기는 바라고 해서 자꾸 술집 같이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안내 데스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꼬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상이 있고 약간 책상이 좀 긴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이 자오직. 근데 그 고이는 용도가 자오직, 그 교역을 하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래서 그런 그 교류 데스크, 네, 거래 데스크 정도. 자, 그래서 그 은행원들이 있는 그 장소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긴 그런 거래를 보는 그런 데스크가 있고요. 각 연비의 은행한, 각 은행 직원들은 람비에 일을 합니다. 도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자, 손님들은요, 있죠. 기다리고 있죠. 자, 우리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은행원들 일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손님들 있죠. 자, 손님들은 주로 앉아서 기다립니다. 어디에 앉아요? 젠게 도이젠 맞은편에. 그래서 앞에 이렇게 고이자오직이 있으면은 그 맞은편에 의자들이 있고 손님들이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묘사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았고요. 은행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Hãy cho tôi biết về một trải nghiệm đáng nhớ liên quan đến ngân hàng. Vấn đề mà bạn gặp là gì và bạn đã giải quyết tình huống đó thế nào? Khi tôi đến ngân hàng để rút tiền, máy ATM đã nuốt mất thẻ ngân hàng của tôi. Khi đó, tôi cần tiền mặt nên rất bất ngờ và bối rối. Tôi đã vào ngân hàng, tư vấn với nhân viên ngân hàng. Anh ấy khuyên tôi cấp lại thẻ ngân hàng mới. Nhờ sự giúp đỡ của nhân viên đó, tôi cấp lại thẻ mới nhanh chóng và có thể rút tiền được. 네, 자, 은행 두 번째 질문 잘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첫 번째는 보통 묘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은행에서 우리가 겪었던 문제들, 혹시 은행에서 겪은 경험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아무래도 은행 업무 관련이면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걸로 구성을 해봤는데, 자, 어떨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 겪은 문제와 나의 대처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어요. 자, 보도록 하죠. 자, khi tôi đến ngân hàng để rút tiền, máy ATM đã nuốt mất thẻ ngân hàng của tôi. 오호. 자, 언제? khi 내가 tôi đến ngân hàng 은행에 왔을 때 뭐 하기 위해서? 네, rút tiền 출금을 하기 위해서. rút 하면은 그 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뽑다라는 뜻이 되니까 출금하다가 되겠죠. 출금하기 위해서 내가 은행에 왔을 때 my ATM, 자, 요거 이제 약간 프랑스식으로 발음을 많이 해요. ATM기죠. 네, my ATM 해도 알아듣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ATM, 저 프랑스식으로 읽는 알파벳, 네, 베트남식이죠, 사실은. 그걸 좀 더 많이 씁니다. 자, ATM기가요. 자, 누엇, 멋, 자, 이거 누엇이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카드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카드를 들어가서 카드가 안 나와. 이거 우리 카드 먹어버렸다고 하죠. 그럴 때 이 삼키다라는 동사를 써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삼켜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한테는 이제 그 카드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무엇 됩니다. 자, 그래서 much 같은 경우는 원래는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그 결과로 그게 없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대응한 것도 내 은행 카드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렇게 출금? 뭐 송금 바로 해버리고 하니까 사실은 현금을 쓸 일이 많이 없죠. 그래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은행 카드로 돈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딱 먹어버리면은 이제 당황. 어떻게 이제 이 카드 어떡하지? 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키도 그때 또 있건 띠엔맛 나는 자, 띠엔맛 현금이 필요했어요. 자, 여러분 돈만 얘기하면 띠엔이고요. 현금으로 얘기를 하실 거면 띠엔맛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띠엔맛이 현금이에요. 자, 나는 그때 현금이 필요해서 뭐이조이? 자, 이거 이제 겪은 경험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죠. 예상치 못했고 보이조이 당황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대처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또이다 vào ngân hàng. 저는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tư vấn với nhân viên ngân hàng. 자, 그래서 tư vấn 상담을 했죠. 자, tư vấn 하면 상담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counseling 상담하다. 자, 은행 직원과 상담을 했어요. anh ấy, 자, 은행 직원 남자였나 봐요. 쿠엔또이 저에게 충고를 해 주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충고라기보다는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뭐 하라고? 껍라이. 자, 재발급하라고. 껍 이게 발급하다라는 뜻이에요. 라이는 다시란 뜻이죠. 그래서 껍라이가 재발급하다가 되겠습니다. 대응원항의 새로운 은행 카드로 자, 재발급을 하라고 나한테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권유했습니다. 자, 녀 하면은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죠. 자, 뭐뭐 덕분에. 스줍더
자, 여 다음에 스줍더가 나왔네요. 자, 줍더 하면 도와주다라는 동사인데 스가 들어가니까 명사 형태가 돼서 도움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자, 권연비엔더 그 직원의 도움 덕분에 자, 여기서 끊고 덕분에 또 이거플라이 저는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대머이 자, 새로운 카드를 재발급을 받았어요. 어떻게? 냥쫑 신속하게. 자, 이런 단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냥 냥만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이제 약간 그 차이예요. 냥만 하면 빠르게, 냥쫑 같이 쓰면은 신속하게. 요 정도 차이입니다. 우리가 약간 지금 중급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어휘들보다 조금 한 단계 윗 어휘들을 쓰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아는 단어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냥 하면 빠르다, 냥쫑 하면 신속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꽃에 쭈띠엔더 그리고 돈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겠지만 이 정도 쉽게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번 주제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nhé.